친구들, 해수욕장에 놀러 갔을 때 해변과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188만 톤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323만 톤으로 약 7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거기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음식 배달, 택배량 급증으로 재활용 쓰레기의 배출량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15% 이상이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재활용 쓰레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실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1년에 10%에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렇게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는 바다로 떠밀려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바다 거북이, 물고기, 해양 조류들의 생명을 위협하죠.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는 동물들처럼 지구에 사는 우리 인간도 환경오염의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어요. 재활용되지 못한 쓰레기가 태워지면서 발생하는 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해수면을 상승하게 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재난은 세계 곳곳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기업과 단체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이란 뿜어내는 탄소를 최대한 줄이되 줄이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것은 다시 흡수하여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을 뜻해요. 탄소 제로라고도 하죠. 잠깐! 탄소 배출이 문제면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땅에 묻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제주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플라스틱이 완전히 땅속에서 분해되려면 약 500년이라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땅은 한정되어 있고 쓰레기는 매일매일 쌓이고 지금부터 3년간 태워도 모자랄 쓰레기가 쌓여 처치 곤란이에요. 그 사이 땅속에 묻힌 쓰레기는 흙을 오염시켜 땅속에 사는 지렁이나 미생물들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오염시키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거나 리사이클, 즉 재활용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업사이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수거된 유리병을 잘게 부수고 유리가루로 만든 후에 다시 유리컵이나 유리병으로 만드는 단순 회복이 재활용, 리사이클이라면 재활용의 한 단계 위인 업사이클은 버려지는 쓰레기를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가치가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해요. 페트병으로 화분을 만들고 폐마스크로 의자를 만드는 것처럼 쓰레기 자체의 가치를 되살려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기에 한 단계 높은 가치 활동이죠. 단순히 버려진 재활용 쓰레기를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환경적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재가공할 때 발생하는 탄소의 배출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환경적 가치가 높은 거예요. 버려지는 쓰레기에 디자인과 아이디어, 기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이제 업사이클과 리사이클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우리의 아픈 지구를 쓰레기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면 미래의 후손들은 어쩌면 푸른 숲도, 푸른 바다도 보지 못하고 쓰레기만 가득한 지구에서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업사이클을 통해 쓰레기를 다르게 보고 가치 있게 되살린다면 아픈 지구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업사이클 제품들을 알아보고 더 친해져 보도록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 못할까? 재활용 안 돼? 그 마스크를 재활용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든대요. 그게 핑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벌어지는 사태가 인건비라는
돈의 문제를 당연히 초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3중 필터인데 거의 98% 이상이 폴리프로필렌으로 되어 있고, 귀걸이는 거의 고무 소재의 끈, 폴을 조여주는 이 철사는 얇은 끈 철사. 가장 큰 요소는 필터니까 필터에 집중을 했고요. 의자 하나에 1,500장 정도 들어가요. 흔히 쓰는 화이트, 블랙이 있고 패션 마스크, 핑크색, 블루 이렇게 있는데 폐 마스크가 더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조금 마모돼 있고 풍화돼 있으니까 녹일 때도 더 빨리 녹고 새 마스크보다 더 튼튼한 새 마스크로 제작을 하면은 군데군데 다 녹지 않아서 그 마스크 텍스처가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를 공장화시켜서 양산성을 부여하고 싶어요. 마스크가 의자가 됐으면은 조명도 될 수 있고 테이블도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나 기업 단위의 힘이 있고 좀 큰 사람들이 진지하게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따로 마스크 수거함이 생긴다든지 그런 법, 정책 그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없었다면 아마 마스크로 재활용한다라는 생각은 여기도 저기도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패션 아이템 뽀글이. 플리스는 그 이름처럼 양털로 만든 섬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털처럼 뽀글뽀글한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플리스는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플리스를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페트병의 재료인 페트가 바로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의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동물 보호와 친환경이 패션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플리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재생섬유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생각하시기에 플라스틱일 것 같고 비닐일 것 같고 거칠 것 같고 뻣뻣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들은 하시는데 재생섬유여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폴리보다 더 좋은 원단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섬유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트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작게 조각 내 칩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공정을 통해 원사로 추출하죠. 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폴리에스터 공정보다 전력이 덜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페트병만 재활용이 가능하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페트병은 약 24만 톤. 하지만 그중 약 10%만이 섬유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됐습니다. 다른 플라스틱과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고 이물질도 많아 고품질 페트병만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22,000여 톤의 고품질 페트병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페트병의 수입을 대체하고 자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유색 페트병의 생산을 제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무색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먼저 다 쓴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린 뒤 뚜껑은 닫아서 배출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페트병 재활용률은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분명히 내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도 어디선가는 또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고 다시 잘 재활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같이 실천하는 것도 이런 옷을 같이 생산하는 데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예쁜 플리스로 돌아오길 바라며 내년부턴 다들 페트병 분리수거 꼭 지켜주세요.
Bye.